여러분들이 불행에 빠지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정신만 이렇게 차리면은 뭔가 자기한테 다가와.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어떤 것이. 그게 야생초일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정신만 잘 차리면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요코상이나 저나 똑같이 그게 야생초였다는 거예요. 저는 제 책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야생초 편지라는 책을 나와갖고 이렇게 널리 알려졌는데 저는 그 80년대에 전두환 그 장군이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간첩으로 조작을 해서 감옥에 넣었어요. 무기징역을 살았어요. 무기수라는 건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되는 건데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절망에 빠져갖고 내 인생은 여기 감옥에서 끝나는 것보다 하고선 완전한 인생이 진짜 절망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그 안에서 그 절망 속에 맨날 이렇게 휩싸여 살다 보니까 몸이 다 망가졌어요. 몸이 다 망가지니까 내 몸을 어떻게 해서든지 다시 회복을 해야겠는데 건강을 회복을 해야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의학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이 한약에 들어가는 풀들이 전부 야생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안 순간부터 풀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풀을 공부하면서 나의 인생관,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생태주의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세상이 있다는 것. 그걸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중심으로 이 세상을 봐왔어요. 인간이 제일 위대하고 똑똑하고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배워왔는데 나는 이것이 완전히 잘못됐다. 인간이 지금까지 해온 가장 큰 착각 중에 하나가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라는 말입니다. 제가 야생초를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는 인간이나 풀 한 폭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철학이 생명중심 철학, 생명중심 사상. 모든 생명은 다 똑같고 동등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막 풀을 밟고 다니고 작은 동물을 죽이고 그러는데 그거 절대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모든 생명은 다 똑같지만 이 모든 생명들은 서로 먹고 먹히는 관계에 있다. 예? 다만 불필요한 살생을 하면 안 된다. 예? 불필요한 축적을 하면 안 된다.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여러분들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어느 날 풀이 하나 딱 올라와. 누가 이 풀을 냈을까요? 누가? 네? 이 지구의 지구. 이 풀이 한 폭이 났어. 황무지에. 누가 풀을 냈을까? 풀이 지 혼자서 세상 구경하고 싶네 하고 쑥 올라왔을까? 여러분들은 나는 아무개 집안에 엄마 아빠 누구로 해서 내가 태어나야겠다고 쏙 태어났을까? 여러분 의지로 세상에 태어났을까?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나도 답은 잘 몰라. 한번 생각해보자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작은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커다란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데 그거 깨우치는 게 쉽지가 않아. 여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생명의 가장 큰 단위는 지구야. 네? 이 지구라는 게 이 흙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고 대기권이라고 같이 있어. 대기권. 공기. 이 공기 속에서도 생명들이 많아. 잠자리도 있고 뭐 박테리아도 있고. 근데 이것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은 이 멀리 떨어진 데에 태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여기서 이 열 에너지와 빛 에너지가 공급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의 풀이, 하나의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는 이 모든 시스템이 다 작동을 하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야. 서정주 시인의 시에 그게 있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그 다음에 뭐야? 그렇게 오르나 보다. 이게 여러분들 어머니 되신 분들은 다 왠데 그거 안 배웠나? 들어봤지?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소쩍새하고 국화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뭔 상관이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상관이 있어요. 뭐 상관이 모든 게 다 상관이 있어. 꽃 한 송이 피우기 위해서 온 우주가 동원됐다는 거예요. 온 우주가. 모든 만물이 협력해서 꽃 한 송이를 피워냈다는 것을 시인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들의 한 생명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온 우주가 협력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 풀 한 폭이 자라나는 사고의 주체, 행동의 주체는 지구요. 만약 황무지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봐. 그럼 여기서 비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은 흙이 다 씻겨 내려가고 엉망진창이 되겠지. 그러니까 지구가 생각할 때 이 흙을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엉망진창이 되겠구나. 이 땅을 내가 잘 보존해야겠다라고 지구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땅을 보존하기 위해서 여기다 풀을 막 넣어요. 그래서 땅이 풀이 가득 차면은 비가 와도 안 씻겨 내려가요. 풀이 자기 의지로 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풀들이 나 있기 때문에 풀이 나면 어떻게 했어? 거기서 작은 곤충들, 동물들도 같이 살게 되지. 그래갖고 생태계가 점점 무성해지고 번성하면서 나중에는 사람이 살기 좋은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풀이라는 것은 인간이 살기 좋은 조건을 만드는 1등 공로자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 야생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연 생태계를 이루는 제일 중요한 기본적인 생명체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 네? 다른 개가. 시끄러워서 말하려고 그러는 거 다 까먹었어. 자, 제가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이 풀 한 폭이 태어나는 것이 지구의 의사였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럼 다른 말로 하면 이 지구라는 것은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체, 살아있는 사고체, 살아있는 지성체라고 볼 수 있어요. 내가 거기에 몸 붙여서 사는 거예요. 지구가 나를 만들었어. 네, 그 증거를 들어볼게요. 이 지구가 생긴 이래로 이 태양의 온도가 일정하지 않았어요. 중간에 태양은 이제 핵융합 막 반응이 일어나갖고 온도가 들쭉날쭉한데 중간에 태양의 온도가 몇백 도 올라간 적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 도달하는 열도 만약 300도 올라갔다 그러면 여기도
200도도 올라갈 수 있어. 지구 온도가. 그럼 지구에 있는 살아있는 생명체들이 뜨거워서 다 죽어야 되는데 지질학자들이 이 지구의 온도를 연대별로 측정을 해보니까 늘 일정했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가능했냐 하면은 이게 뜨거워지니까 지구가 야 뜨거워 못 살겠다. 내가 거느리고 있는 생명들이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이 지구상에 일제히 하얀 꽃을 피우는 거야. 하얀 꽃을. 응? 하얀 국화 무슨 뭐 하얀 데이지꽃 이런 하얀색 깨똥의 꽃을 잔뜩 피워. 그러면 어떻게 되냐? 태양빛이 흰색은 빛을 반사시키고 검은색은 흰색을 태양빛을 흡수하지. 태양빛이 반사가 돼서 다 나가니까 이게 뜨거워지지 않는 거야. 반대로 지구가 태양이 좀 식었을 때는 좀 어두운 계통의 꽃을 잔뜩 피워갖고 빛을 최대한 받아줍니다. 그래갖고 지구가 늘 일정한 온도를 유지했던 거예요. 이처럼 이 지구 속에 살아있는 것들은 지구라는 하나의 지성체 속에서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이 살아가는 이 하나하나가 이 만물의 자그마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까지 긴밀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요코상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꽃을 딸 적에 그냥 예쁘다 하고 똑 꺾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꽃을 따라 그랬어. 그 마음이 뭐냐 하면은 우주입니다. 이 우주. 지구 전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갈 때 생각할 때 나는 이 우주의 합작품이다. 저 풀도 이 지구의 지구가 만들어낸 하나의 위대한 생명체다. 저 꽃과 나는 이 지구 속에서 결국 나는 하나다. 이런 관념을 갖도록 늘 일상생활에서 훈련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도시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이들은 학교 선생님이 이런 걸 안 가르쳐줘요. 그냥 꽃의 기능은 뭐고 이 꽃을 팔면 얼마를 받고 이런 것만 가르칩니다. 이런 통합적인 사고를 안 가르쳐줘. 이 꽃이 없으면 내가 죽는다는 거. 이 들판에 있는 풀이 없으면 우리 인류가 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 이런 거 안 가르쳐줘. 지금 내가 얘기한 거가 가이아설이라고 지구가 하나의 살아있는 거대한 생명체다라는 과학적인 학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동체 속에서 풀과 작은 동물과 식물과 함께 공생하는, 함께 살아가는 똑같은 생명체다. 이런 생각을 늘 갖고 풀을 따던 풀을 먹던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가이아 얘기를 소개를 해줬어요. 오늘 좀 있으면 이제 나가서 풀을 따고 오늘 또 풀을 먹을 텐데 늘 이런 강의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생명이 이렇게 다 소중한데 그걸 막 꺾고 먹으면 됩니까? 아까 요코 선생도 함부로 이렇게 작은 생명들을 죽일 수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은 뭐냐 하면 죽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다는 거예요. 다른 생명들을 죽이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다른 생명들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어. 네? 다른 생명들을 먹어야 내가 살 수가 있어. 그 원칙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치게 불필요하게 많이 먹으면은 이 지구 생태계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필요한 만큼만 먹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불필요하게 먹고 불필요하게 축적을 하고 있지. 예? 슈퍼마켓에 어마어마하게 그냥 막 싸놓고. 제가 얼마 전에 시베리아 저쪽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거기 원주민들 에스키모족들이 술록대를 갖다가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술록을 잡아먹고 사육하면서 이동하면서 살고 있었어. 텐트 치면서. 근데 소련 시절에 소위 에스키모인들을 문명화한다, 근대화한다 이래가지고 에스키모 사람들을 다 붙들어다가 정착촌을 만들어서 여기서 살게 했어. 그리고 각 가정마다가 TV 놓고 슈퍼마켓 만들어서 거기서 물건을 사다 먹고. 지금 시골 사람들이 이게 좋다고 시골 떠나고 다 이런 식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됐냐? 왜 소련 사람들이 그런 짓을 벌였나? 술록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원주민들을 술록하고 갈라놓기 위해서 정착촌을 만들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더 이상 술록을 사냥하러 다닐 일이 없잖아. 집에 앉았다가 슈퍼마켓에 가서 통조림 사 먹고 맨날 술이나 먹고. 원주민들이 다 슬럼가의 거지처럼 되어버렸어. 네? 밥만 먹으면 오락장 가서 도박이나 하고 술 먹고. 그 대신 이 소련 사람들 사업가들이 와갖고 그 술록들을 현대적인 총 무기로 그걸 대량으로 잡아갖고 거대한 창고에 냉동 창고에 술록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서 이걸 세계에 수출합니다. 그래갖고 그 툰드라 지역의 생태계가 다 망가집니다. 술록이 없으니까 거기 있는 생태계 자체가 변화가고, 소련이 망하게 된 거는 생태계의 파괴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 이 얘기는 인류가 지금 이러한 짓들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이 지구 전체에 이 풀들이 엄청나게 나 있는데 이것들이 온갖 풀들이 다양하게 자라면서 지구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드는데 인간들이 이 풀들을 싹 다 베어내고 이 자리에 여기에 10만 가지가 넘는 풀들이 자라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안에 그보다 더 많은 곤충과 동물들이 살고 있었고, 그래갖고 얘들이 이 지구 생태계를 아름답고 풍요롭게 만들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준 거야. 근데 근대화한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여기 나타나서 풀들을 다 뽑아버리고 여기다가 옥수수 하나만 심은 거예요. 수백만 평 땅에다가 미국 가보면은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타고 내가 실제로 달려봤는데 3일 동안 차를 몰고 다니는데 계속 옥수수밭만 지납니다. 3일 동안. 예? 생각해봐. 이 넓은 땅에 옥수수 하나만 있고 농약, 제초제를 쳐갖고 다른 식물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이 지구 생태계가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다 파괴되고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생산된 농약친 옥수수만 먹고 사는. 이렇게 해서 인간들이 지구를 다 파괴해갖고 지금은 더 이상 지구가 견딜 수 없는 상황까지 왔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슈퍼에서 사 먹는 농작물은 전부 다 이렇게 농약과 제초제를 쳐서 키운 것이고, 심지어 근래에는 유전자까지 조작해서 만든 식품. 이거를 계속 먹게 되면 여러분들 후손들은 어떤 괴물들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야생초를 연구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강의도 하는 이유는 여기서 벗어나려면은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식품을 대체하는 자연 친화적인 식품을 개발해야겠다. 그게 야생초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따 돌아보면 농장을 돌아보면 알겠지만 여기는 일체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거를 안 뿌리고 밭 사이에 풀이 나더라도 그걸 다 뽑지 않아요.
작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만 뽑아갖고 거기다 이렇게 덮어놓지. 그래서 여러 가지 풀들이 밭 사이에 나고 있는데 그것들은 저의 주요 식량입니다. 그렇게 자연과 조화롭게 사는 것만이 앞으로 이 지구가 대변혁을 일으켜서 인간들이 앞으로 엄청나게 죽을 거예요. 그건 내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때 도매금으로 넘어가서 죽지 않으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의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을 자연 친화적으로 자꾸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쉽게 얘기하면은 슈퍼마켓에서 사 먹는 걸 조금씩 줄이고, 되도록 자연 속에서 채취한 것들을 많이 먹고, 그렇게 자꾸 조금씩 변화시켜 나가야 돼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좀 가능성을 가져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제 얘기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고 질문 있으면 한두 개 받고 밖으로 나가요. 아무 질문이나